안녕하세요. 김상태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진액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액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 대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액이 보충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진과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액 부족 증상이라는 것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밤 한번 새보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다 진액 부족 증상입니다. 우리 몸의 체액이 부족해지는 현상이고 모든 노화 현상이 다 진액의 고갈을 동반합니다. 진액 고갈의 대표적인 증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채널에서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다뤘었는데요. 사실 진액 고갈이 곧 노화이기 때문에 노화의 증상이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전신에서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세포 차원에서, 조직 차원에서 보자면 이 진액 고갈의 어떤 공통된 특징이나 동반되는 조직학적인 병변이 있는데, 세포가 머금고 있는 물,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그런 조직액, 세포 간질액이라고도 하고 세포 외액이라고도 하는 그런 체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포 및 조직의 위축이 나타나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진다든지, 내시경으로 살펴봤더니 위점막이 위축이 되어 있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화생이라든지, 더 나아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키가 줄어들기도 하죠. 그게 왜 줄어드는 거냐면 척추 사이에 추간판이 있어요. 디스크.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는 구조도 사실 굉장히 진액이 많은 구조물이에요. 그런데 진액이 빠지면 그 척추뼈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위축이 돼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키가 줄어듭니다. 연구 결과상 노년기 때 키가 많이 줄어들수록 기억력이나 계산력이 떨어지고 키가 2cm 이상 줄었을 경우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도 올라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자면 키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액이 줄어들면서 디스크 위축이나 각종 조직 위축으로 키가 줄어들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각종 질환의 발병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진액이 급격하게 고갈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100세 시대의 건강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 진액이 보충되었을 때 우리 몸 각 부위별로 어디까지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진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손톱이 있죠. 이 환자분은 평생을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내원 목적은 수족냉증 때문이 아니라 소화불량 및 장상피화생이 있어서 내원하신 건데, 평생을 손이 막 얼음장처럼 찼다는 거예요. 여름에도 거의 양말 신고 주무실 정도로. 손톱의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움푹 들어간 이유가 여기까지 따뜻한 혈액이 못 가주니까, 평생 손이 찼으니까 손톱이나 그 밑에 있는 조직에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영양 공급이 장기간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부위 세포의 크기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움푹 패인 것처럼 위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손톱이 깨져서 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손톱은 기본적으로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 머리카락처럼. 그래서 일정 정도 자라면 우리가 잘라주죠. 그런데 이 손톱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자라는데 여기 부분은 이 손톱을 만들어내는 뿌리세포가 있습니다. 마치 머리카락의 모근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새 손톱을 계속 만들어내서 밀어 올려요. 그런데 이 손톱 뿌리까지 혈액이나 진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손톱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서 이렇게 깨져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손톱뿐만 아니라 인체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성위염도 많이 진행되었고 하니까 진액 보충 위주로 치료를 했어요. 당연히 제가 강조하는 심혈관 운동, 카디오도 같이 시켰고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떻게 됐냐면,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일단 위축되었던 부분이 진액이 공급되어서 움푹 패였던 것이 올라왔죠. 그리고 또 뭐가 변했냐면 손톱이 깨져서 나는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손끝까지 혈액이 제대로 가주니까 손톱을 만들어내는 모체세포와 그 주위 조직에 진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고 노폐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손톱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손톱이 깨져서 나는 증상을 현대의학에서는 조갑 이영양증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여기다 주사도 놓고 약도 바르고 하는데, 교과서적으로는 이게 치료가 오래 걸리고 재발도 잘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도달하는 혈액량이 많아지면, 진액이 많아지면서 손톱은 당연히 정상화되고 심박출력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서 진액을 보충하면 그 뒤 손도 계속 따뜻하고 재발도 거의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위내시경을 통한 위점막의 변화인데요. 요새는 위내시경을 굉장히 자주 하는 분들이 많죠. 좋은 현상입니다. 위내시경을 통해서 진액의 고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 렌즈를 통해서지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부위는 식도, 위, 장이 거의 유일하고 MRI나 CT, 초음파로 보는 것은 실제 사진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음영적으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세포나 조직 표면이 얼마나 건조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죠.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 40대 여성의 위내시경인데요. 여기가 이제 위의 꼭대기 부분입니다. 위저부라고 하는데 여기가 원래 좀 위축이 잘 발생하는 부위예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그런데 이분은 위축이 좀 심하죠. 위점막이 굉장히 얇아져서 혈관이 도드라져 보이고 충혈된 부위도 여러 보입니다. 이런 부위에는 이제 조금이라도 자극적인 음식이 닿으면 굉장히 쓰려요. 보호막이 얇아졌기 때문에 위점막을 보호하는 점액 보호막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 보면 여기 위점막 세포들이 이렇게 있으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될 게 얘네들이 크기가 다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요 사이사이 간질액도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기가 위축돼 버렸습니다. 그럼 음식이 이 표면에 닿으면 원래대로라면 여기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위산도 분비하고 점액도 분비하면서 그것으로 보호작용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점막 자체가 좀 두터워서 거기에서 또 완충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호막이 사라진 상황이죠. 그래서 다른 부위를 봐도 이렇게 출혈이 조금씩 관찰되고 있고 전부 점막이 좀 얇죠. 그리고 여기 위체부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제 혈관 같은 게 도드라져 보이고요. 그나마 이분이 음식을 잘 관리를 하시고 자극적인 음식을 안 드시고 뭐 술, 담배, 커피는 원래 안 하시니까 내원하실 때 엄청난 쓰라림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는데 그래도 위암에 대한 걱정이 강하셔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5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제가 6개월 치료하고 그 뒤에도 몇 달 더 관리를 한 다음에 찍어보자고 했는데 이분이 국가검진 시즌이 돌아와서 그냥 찍으셨어요. 저한테 오신 게 2023년 말이니까 5개월 만인데 5개월 만에 굉장히 달라졌죠. 확실히 40대 분들은 재생력이 좋습니다. 다른 부위 사진을 봐도 점막이 두터워졌고 출혈이 있던 부위에서 출혈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요. 방어막이 생긴 거죠. 예전보다는 훨씬 상황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위체부를 봐도 여기는 이제 혈관 보이던 부분이 다 사라지고 진액이 보충된 게 확인이 되죠. 다른 부위를 봐도 이제 점막이 두터워졌고 출혈이 있던 부위도 감소했습니다. 이제 방어막이 생겼으니까 불필요하게 자꾸 출혈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는 거죠. 이분이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이어서 평소에 운동을 잘 못하셨는데 제가 카디오 운동을 강조하니까 짬을 내서 조금씩은 하셨어요. 이렇게 카디오를 병행하시는 분들이 호전도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사례도 장상폐화생 진단을 받으신 만성위염 환자인데요. 50대 남성이신데 소화불량 증상은 물론 아무 불편감이 하나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원래 체격 건장하고 근육량이 좀 있으신 분들은 위점막이 이렇게 얇아지고 위축이 돼도 쉽게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체력이나 소화력 믿고 계속 이제 뭐 술을 드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하시다가 그리고 내시경도 안 하시다가 바로 위암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몸이 막 허약한 분들보다도 소화력 좋았던 분들에게서 은근히 위암 많이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의 사진을 보면 여기가 위체부인데요. 전체적으로 혈관이 엄청 많이 보이고 위점막도 많이 위축되었죠. 충혈된 부위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메말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장의 하부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위점막의 위축이 거의 모든 부위에서 관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위의 출구, 위 유문부인데 조직 변형 소견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그 결과 장상표화생 진단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위각 부위, 여기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점막이 충혈되어 있고 벌써 약간 쪼그라들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조직이 위축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 평소에 크게 자극적인 음식 드시던 분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커피 드시던 거 한두 잔 드시던 거는 끊었고 술은 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담배 하루에 5대 피우시던 분인데 그걸 끊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해드리는 음식 습관을 잘 지키게 하면서 진액 보충을 했죠. 그 결과 다음번 검사에서는 장상표화생 진단도 받지 않았고 위점막도 굉장히 좋아졌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색깔 자체가 좋아졌고 점막이 살이 오르듯이 두터워진 게 보이시죠? 위체부 부위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건조하고 메마른 점막이 왼쪽, 안쪽부터 위점막 세포액
진액과 세포 간질에까지를 포함한 체액이 채워진 모습이 오른쪽입니다. 이 부위를 봐도 각각의 부위를 비교를 해보면 안쪽에 이제 보이던 혈관도 안 보이고 충혈된 부위도 거의 사라졌어요. 딱 봐도 뭔가 탱탱한 게 위를 보호하는 점막이 윤기 있게 흐르는 게 보이죠. 조직 검사를 같은 부위에서 했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고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은 기본적으로 진액고갈 질환이다. 그런데 운이 좋은 게 내시경을 통해 이것을 조기에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진액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피부보다도 더 정확한 지표가 되죠. 몸 안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위점막의 진액 공급을 충분히 해주면 굉장히 좋아진다. 그리고 이 위점막의 진액을 공급하는 약제들이 꼭 위점막에만 진액을 공급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 부위에 진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약제들을 같이 쓰면 위점막에 집중적으로 진액이 공급이 되기는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그걸 인경약이라고 합니다. 주력 약제가 어디로 가게끔 일종의 내비 찍어주는 약제들을 의미하는데요. 그걸 써주면 여기가 중점적으로 채워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신의 진액도 같이 채워져요. 그래서 그 아까 손톱 좋아지신 분도 제가 손톱 쪽으로 진액이 더 가게끔 하는 인경약을 따로 쓴 게 아니거든요. 애초에 손톱 치료하러 오셨던 분도 아니고, 그래서 진액을 보충하는 것은 전신 효과가 있다. 카디오 운동하는 것도 전신 심혈관계를 다 자극하다 보니까 전신에 진액을 공급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진액 보충의 3가지 원칙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시면 현대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렵다고 알려진 질환들도 분명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위암이나 소화기 계열 암의 가족력이 있다, 아니면 매년 내시경을 찍을 때마다 좀 빠르게 악화되는 상황이다, 노화가 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러면 진액 보충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자가 관리만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호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위는 혀입니다. 혀는 위장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위가 건조한 분들은 혀도 건조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혀가 갈라지거나 타액 분비 기능이 떨어져서 입이 항상 건조하고 백태 생기고, 타액이 세정작용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구취도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노인분들은 더욱 구취가 잘 발생하거나 체취, 소위 노인 냄새라고 하죠. 그런 게 더 잘 발생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다 진액 부족 현상입니다. 여기 사진들을 보시면 백태가 많이 끼었어요. 구강점막 내에 진액이 충분하면 타액 분비가 잘 돼서 이런 게 많이 안 끼고, 일시적으로 끼더라도 식사하면서 이제 타액 분비되면 사라져요. 백태가 계속 있다 하면 뭔가 진액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더 오래되면 이 백태의 색깔이 뭐 황태나 더 짙은 색깔로도 변합니다. 그래서 백태가 오래 끼고 장기간 구강 건조감이 심하다, 이런 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검사를 통해서 안쪽에 침샘 조직을 살펴볼 수 있다면 그 부위 조직이 위축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뭐 그런 검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증상을 통해서 유추를 하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손톱 조직이나 위점막 사진처럼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액이 보충되면 혀 상태는 당연히 좋아지는데요. 우리 이제 뭐 만 2살, 3살 이런 애들 보면 어떤가요? 완전히 침 줄줄 흘리고 타액 분비량이 엄청 많죠. 걔네들은 타액의 세정 기능이 워낙 좋아서 충치도 잘 안 생겨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애들처럼 타액 분비 기능이 좋아지기는 어렵더라도 진액이 잘 보충돼서 타액이 잘 분비되고 그 기능이 정상화된다면 구취나 구강 건조감, 백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태는 이 칫솔로 막 벅벅 긁거나 혀 클리너로 강하게 닦아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긁어도 아주 살살 긁으셔야 됩니다. 염증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 생기면 진액이 더 말라요. 나중에 막 혀 얼얼해지고 그럽니다. 그리고 각을 막 하루에 여러 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당히 쓰면 좋지만 너무 많이 쓰면 그것도 구강 건조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액을 더 말리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진액이 보충되었을 때 우리 몸 부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체의 재생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려드렸던 진액 보충의 3요소 원칙 영상을 잘 보시고 거기 있는 내용을 잘 실천하시고 적극적으로 진액 보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시면 100세 시대의 노화의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늦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카디오 운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문화적으로 반드시 자리 잡게 돼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실수록 손해예요. 그리고 건강 너무 자신하지 마시고 내시경 주기적으로 꼭 찍으시고요. 항상 건강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잠실의 진료실에서 김상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